안녕하십니까. 예, 지역은행의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윤수왕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은행이 해야 될 역할과 중요성, 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방 경제 및 지역 금융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대구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원래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예금에 돈을 받아서 빌려주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펀드라든지 보험 아니면 증권업, 자산운용업, 부동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행의 어떤 고유 업무보다는 고유 업무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 경제 발전의 어떤 선봉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의 어떤 소외계층,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나무 직업 진로 체험관이라는 것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직종, 은행 아니면 요즘 셰프가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 체험관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또 개성고등학교는 자사고 있기 때문에 공부에 너무 전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혹시 기회가 된다라면은 그런 활동들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신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은 우리를 이제 신용사회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과거의 은행이라고 하면은 전형적인 게 담보를 요구한다든지 집을 사면은 아파트를 담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용이 기반되지 않은 어떤 담보 위주의 어떤 관행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잘 관리한 신용이 바로 개인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금융이라는 것을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변 친구나 아니면 가족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넷 게임 등을 통해서 사이버머니 이런 것들도 쉽게 구매를 하고 그거를 하는 습관이 되면 나중에 그 소비를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가는 것이 청소년으로서의 어떤 가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어떤 대학생으로서의 어떤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배우자를 만날 때도 여러분들 시대가 되면은 신용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용이 엉망이어서 어떤 신용 활동, 사회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라면은 배우자 선택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첫 번째 자기 소득과 너무 무리한 소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료라든지 각종 공과금 그 다음에 금융거래를 할 때 있을 때 어떤 연체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하고, 반대로 어떤 신용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은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는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거래를 하지만은 성인이라면은 1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의 신용 등급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과연 몇 등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1등급이 돼야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신용 등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장에 진출하고 청소년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면은 내가 책임져야 될 사회적 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용을 목숨처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욕망과 욕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성고등학교에서는 다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개성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우리마을 경제 콘서트 대구편 함께 그것입니다. 윤수왕 부장님께서 네. 혹시 이 학생들은 또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축을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축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쓰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남으면은 저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저축이라는 것은
저축을 먼저 하고 남는 돈을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습관들을 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일 때부터 뭐 용돈 받으시고 하잖아요. 그때는 엄마가 관리하지만은 그것도 저축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반성하게 되네요. 네. 네. 저도 앞으로 저축부터 하고 그 다음에 쓰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저축 안 하시는 친구들은 빨리빨리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수입 통장, 지출 통장, 저축 통장 이렇게 세 개의 통장을 만들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부장님? 그 세계 통장을 관리한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내가 돈 관리를 잘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수입, 지출, 그다음에 저축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어떤 소비의 어떤 합리적인 소비, 그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게 기회비용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포기했을 때 얼마만한 기회비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수입과 지출, 저축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돈 관리를 잘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줄리안도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또 돈이 많이 또 벌어들이고 있으시죠?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보다 나아요. 예, 네. 전보다 낫죠. 네. 근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일단은 관리 나는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네. 부모님한테 많이 드렸어요. 아,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관리하시라고 나 대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저축과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퇴금 퇴직금 퇴직금. 그 뭐라 그러죠? 연금 예, 예, 예. 맞아요. 연금 상품만 안 들었고요. 연금 상품 하나 들었고요. 예. 네, 벌써부터 네. 65세 갑자기 받을 돈 생각하니까 네. 되게 이상했어요.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거 하나 하고 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경제를 이분보다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의 경제 선생님, 그리고 경제 전문가 곽수영 박사님의 강연,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대구라고 하는 도시가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그러면 6.25 때는 낙동강 방언선의 최후 보루였고요. 근대에 들어와서는 하나의 중요한 산업도시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했었죠. 면제품, 배 같은 삼배 같은 마 제품, 그리고 비단을 말하는 견방 제품, 그리고 울, 동물의 이 털에서 나오는 모직 제품들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상당히 천년 섬유 소재로 한 우리 섬유 산업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했고 1970년대는 하나의 중요한 산업 수출 여건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공업 중심에서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면서 첨단 산업이 유치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구미 쪽에 전자산업단지가 만들어졌죠. 섬유산업이나 전자산업 모두가 다 일단 산업이기 때문에 사람과 돈이 필요한 그러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대구 그러면 경북대학교라고 하는 당시에 걸출한 인재들이 갔던 국립대학이 있었고요. 또 개성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경북고등학교 또 대륜고등학교 같은 많은 인재들이 공부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또 존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화에 필요한 인재풀을 공급할 수 있었던 그런 교육제도 가지고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구의 2.0의 경제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농업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가고 또 이제 2000년 이후부터 IT 산업이 일어나면서 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이죠. 다가올 10년의 변화가 지난 50년의 변화보다 더 클 것이다. 다 공감하시죠? 예. 그러면 대구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바로 저기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 지역입니다. 엄지손가락을 보이고 있는 게 페이스북 회사, 실리콘밸리에 있는 바로 페이스북 회사고요. 오른쪽이 저 탑이 보이는 데가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버클리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구처럼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이 교육의 힘을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캘리포니아의 지역이고
이 앞으로 미래 세대가 태평양 중심의 세계가 온다고 했으니까 이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LA와 같은 큰 도시와 대구가 어떻게 섬유에서 전자로 새로운 신소재 산업과 새로운 첨단 정보통신 산업으로 가야 될지, 바로 그런 꿈은 버클리 대학에서 인재가 나오듯이 개성고등학교, 또 대구의 경북대학교나 많은 사립대학에서 그런 인재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양반이,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누구세요? 스티브 잡스예요. 스탠포드 대학교 2005년도 졸업식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Follow your heart. 무슨 말이에요? 너의 심장을 따라라라는 말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뜻, 그 의지대로 여러분의 꿈을 펼치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림 컴 트루의 또 다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행동하지 않고 여러분이 만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 두바이 현장 여러분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버즈 두바이예요. 818m, 163층짜리 이 건물을 누가 지었죠? 삼성물산이 지었어요. 삼성이 지었는데 여기는 뭐죠? 팜 아일랜드 인공섬이에요. 자, 버즈 두바이라고 하는 이런 큰 건물과 팜 아일랜드라고 이런 인공섬을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의 7개 부족 중에 한 부족인 두바이 도시에서 이 두 개를 지었어요. 아랍에미레이트의 리더가 이 더운 뜨거운 열사의 나라, 자기 나라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경제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석유가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를 새로운 경제로 만들어내려면 뭔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다 해서 지은 게 버즈 두바이와 그리고 팜 아일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겠다 실패하겠다는 그 판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확고한 비전과 전략이 중요한 것이겠죠. 최근에 대구가 안경산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사진에 박근혜 대통령이시죠? 여기 안경을 쓰고 계세요. 저번에 그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가서 선글라스를 끼셨는데 이 안경이 어디 제품이죠? 대구 시선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시선, 태양을 보라고, 한국말로 그냥 시선 이렇게 되는데 시선사 제품이에요. 한 17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대구가 전국의 안경테 제품의 80%를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안경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울템이라고 하는 제품 들어보셨어요? 안경테 중에 울템, 막 구겨도 안 부러져요. 이 신소재가 제너럴 일렉트릭, 아까 제일 웰치 회장이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 제품을 가지고 안경테 소재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로 끝나느냐? 이거를 사출, 뽑아내고 몰딩, 깎아내고 하는 이런 모든 기술이 정밀 가공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품 소재와 관련된 산업도 앞으로 이 안경테 산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미가 가지고 있는 전자산업 그리고 금융 사철 산업과 함께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구가 섬유산업에서 전자산업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었던, 여기 보시면 2009년 이후에 대구의 안경테 업체가 600개에서 280개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다시 560개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사양산업하고 있는 변화를 맞이해서 도전을 극복하고 나면 새로운 산업으로 클 수 있다는 것을 대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시되, 경제라는 것이 단순히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알고 철학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가져가는 것이다. 같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곽수용 박사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경제 선생님답죠, 여러분? 네. 자, 강연 중에 우리 박사님께서 안경테 산업이 지금 엄청나다고 하셨는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이 대구의 안경테 산업 말고도 또 어떤 산업들이 또 있나요? 대구 성소공단을 비롯해서 한 295개 정도 기업에 우리나라 전체 한 7% 이상의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자동차 이러면 우리가 이제 현대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대 기아의 거기 어떤 핵심 부품들은 다 이제 1차 밴드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1조 원 이상 되는 1차 밴드 업체들이 대구에 굉장히 많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업체들이
지역 기업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부품 산업이 포함되는 어떤 기계 금속업도 대구의 어떤 주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산업을 이야기할 때 네. 한 분야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안경테 산업이지만 네. 이거를 뽑아내고 깎고 하는 그 기술은 이게 신소재이면 신소재일수록 아주 중경밀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산업과 관련된 밀접한 깎는 기술이 또 연계가 네, 돼야 네, 되고요. 네. 또 안경테 여기에다가 이제 IoT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사물 인터넷 네. 그러니까 GPS 장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장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산업은 이게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분야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도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성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우리마을 경제 콘서트 대구편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개성고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또 경제활동에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마을 경제 콘서트가 준비한 이 시간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딱딱한 강연 형식이 아니라 토크 형식으로 진행해 주셔서 학생들이 경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제라는 것이 돌아가고 있고 그런 개념들을 학생들이 인지시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제 각종 전국 지방에서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들께서 대구의 이런 미래의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우리나라의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발전까지도 잘 짚어주셔서 저한테 정말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전 솔직히 대구가 소비도시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변화와 발전의 과정이라고 하니까 되게 기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경제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단순히 경제학뿐만 아니라 이런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문화 이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연결시켜서 강연을 해주시는 걸 보고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흥미있는 그런 경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